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베리어블 특강을 다시 촬영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따로 오픈 카톡방에도 공지해 드리긴 했지만 제가 출처 표기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전 강의는 삭제 처리를 했고요. 녹화해서 다시 차근차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자료와 함께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유의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강의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베리어블 초급 파트에서는 베리어블을 등록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워볼 예정이니까 자료랑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베리어블 4종 만들고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예정이고 우선 베리어블을 적용하고 등록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 베리어블이란 변수를 등록하고 스타일처럼 화면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드별로 등록한 변수들을 불러오면서 모드를 전환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볼 거고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을 딱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베리어블의 종류부터 살펴보면 베리어블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 넘버, 스트링, 불린이라는 게 있고 컬러는 당연히 오브젝트나 텍스트 같은데 컬러를 적용하고 모드별로 관리할 때 그리고 넘버 베리어블은 해상도나 투명도, 숫자가 들어가는 다 모든 부분에 넘버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폰트 사이즈, 줄 간격, 자강 관리, 오토 레이아웃 패딩 뭐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스트링 베리어블은 폰트 패밀리나 폰트 웨이트 같은 텍스트 스타일에 관여를 하고 다국어 처리에 관여를 합니다. 언어, 특히 쉬운 예시로 보면 언어 전환이 있겠죠. 영문 버전, 한글 버전 이렇게 전환하는 거. 그리고 컨텐츠 내용이 변경될 때 이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게 간다면 이 스트링 베리어블은 원하는 컴포넌트를 모드별로 불러올 때도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후의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는 어떤 오브젝트를 노출, 비노출할 때 예를 들어 웹이라고 한다면 웹 모바일 버전의 화면이라고 한다면 웹에서 나왔던 섹션이 모바일에서는 레이어 눈이 꺼진 채로 비노출 처리되어야 한다면 이 불린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컴포넌트가 A 컴포넌트 또는 B 컴포넌트로 노출되어야 할 때 사용되는데 이 케이스는 헤더가 이제 이런 웹이나 모바일의 헤더가 웹 버전, 모바일 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웹 모드에서는 웹 버전의 헤더가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모바일 버전의 헤더가 나와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베리어블 적용처라고 본다면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컬러, 넘버, 스트링, 불린 각각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장표랑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컬러 베리어블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컬러 베리어블은 컬러 스타일의 진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면 디자인 요소에 적용해서 쓰고 모드 전환을 하거나 브랜드별로 이제 이런 컬러 전환할 때 사용이 되고요. 오른쪽에 예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컬러 베리어블 실습으로 이렇게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전환하는 예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컬러를 준비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의 컬러와 다크 모드의 컬러를 같이 등록해 두고 모드를 전환했을 때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의 값들을 각각 불러오도록 등록을 해 줄 겁니다. 일단 이걸 하기 위해서 컬렉션을 등록하는 순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에 베리어블 창을 열어주시고 더보기를 눌러서 Create Collection 컬러 베리어블 실습 이렇게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에 글자가 하나씩 겹치는 현상은 오류라서 그냥 엔터를 안 치시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신경 쓰이니까 그래도 저는 습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면 지금 이번에 그 컬렉션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더보기 리오더 컬렉션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컬러 베리어블 실습이라는 이 컬렉션을 위로 쭉 드래그 해주세요. 왼쪽에 아이콘 선택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가장 상단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컬렉션 창을 꺼주시고 참고로 요거는 이제 뭐 1, 2, 3이나 오른 차순, 내린 차순으로 이제 명칭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데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리오더 기능이 생겨서 리오더 컬렉션을 하시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셨다면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컬러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변수 선택 컨트롤 CV로 하셔서 이렇게 한 5개를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저처럼 적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값을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옆에 10%, 30% 적어 놓은 것은 투명도예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왼쪽에 있는 값이 라이트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셔서 다크 모드를 하나 등록해 주신 다음 이제 컬러를 다크 모드에서 쓸 것들을 차례대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FFF로 해놨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값만 복사하셔도 투명도는 유지된 채로 되고 투명도 오른쪽에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모드 순서 바꾸는 것도 적용된 거 아시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디폴트 모드가 되는데 이거 그냥 바꾸고 싶으시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라이트, 다크 모드 이렇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라이트 모드를 기본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창을 꺼주시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차례대로 등록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전체 프레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필 메뉴 눌러서 BG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텍스트 부분들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로 싹 다 선택하셔서 컬러 탭에서 텍스트 디폴트 이거 70% 된 거 그냥 텍스트 디폴트로 그냥 다 통일할게요. 텍스트 디폴트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콘이 아마도 이게 이것도 70% 적용된 게 있는데 그냥 이 예제에서는 아이콘이라고 된 거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이콘 그리고 아이콘. 네, 실제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일단 여기서는 등록을 해보는 게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라인 같은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인디케이터랑 라인 선택해서 각각을 적용해 줄 건데 선택해서 라인 그리고 인디케이터랑 버튼이 아마 같은 컬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해 줍니다. 아이콘들 나머지 아이콘도 꼼꼼하게 등록이 됐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를 선택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빈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 선택해서 빠진 부분들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흰색은 아마 버튼 텍스트 버튼의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등록 연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전환돼도 똑같이 적용될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변수가 등록된 연결된 화면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어피어런스에서 모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모드가 뜨죠. 그래서 다크 모드로 한번 전환해 볼까요? 그러면 다크 모드가 되었다가 라이트 모드가 되었다가 이렇게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베리어블의 모드는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쓸 수가 있어서 보통은 해상도나 뭐 이런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드를 전환해 가면서 쓰시고는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기본을 배우시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까지 적용해 보실 수가 있고 이 모드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사라졌다가 다시 모드를 한번 전환하면 이렇게 불러오면서 모드 탭이 생기니까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컬러 베리어블 등록하는 걸 알아봤는데 사실 이 컬러 베리어블도 쉽게 등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 좋은 게 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는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컬러 익스트랙틀리라고 있고 픽셀 링크 베리어블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왼쪽은 선택한 화면의 컬러를 추출해서 베리어블로 등록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베리어블을 그냥 화면을 보면서 탁탁탁 적용할 수 있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플러그인 메뉴에서 익스까지만 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눌러서 실행 해보시면 탭이 있는데 셀렉션 탭을 누르고요. 내가 어디 컬러까지 가지고 올지를 이렇게 토글로 켤 수 있어요. 일단 켜볼까요? 켜보고 아래쪽에 익스트랙트 컬러라는 걸 누르시면 여기 적용된 컬러들이 이렇게 쭉쭉 뽑힙니다. 하고서 여기 아래쪽에 보면 렌더 컬러즈 투 피그마라는 게 있는데 이거 누르면 스타일로 등록할지 베리어블로 등록할지 물어봐요. 그래서 베리어블로 제가 등록을 누르면 뭐가 생성이 뭐 많이 됐다고 이렇게 뜨네요. 오른쪽에 이렇게 등록한 컬러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가장 마지막에 컬러리라는 컬렉션이 생성되어 있고 이 프레임에 있던 컬러들이 투명도까지 싹 다 적용돼서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에 뭐 이런 값들은 당연히 수정하셔야 되겠지만 초기에 등록할 때 한번 하나하나 등록하는 게 좀 번거롭다 라고 하시면 이런 플러그인 활용해 보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픽셀링크 베리어블 툴키트는 이런 플러그인인데 이렇게 떠요. 그래서 각각 컬렉션별로 등록된 베리어블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우리 컬러 베리어블 실습에 이걸 한번 열어보면 등록된 컬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별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 화면에다가 다크 모드에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위쪽에 있는 게 선이고 아래쪽이 면일 거예요. 그래서 면에다가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베리어블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라인도 만약에 내가 등록 연결하면 이렇게 라인에 베리어블이 연결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텍스트 같은 것도 그냥 화면 보면서 이렇게 바로 적용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까지 소개해 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카드로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왼쪽에 있는 예시로 보여드렸네. 근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 함께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은 넘버 베리어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넘버 베리어블의 활용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오토 레이아웃이나 프레임 너비, 높이 값, 라운드 값 같은 부분, 수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이펙트와 레이어 투명도 같은 부분에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연산,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같은 프로토타이핑 할 때 이 넘버 베리어블이 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한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타이포그래피를 보면 폰트 사이즈와 줄 간격, 자간 등에 이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넘버 베리어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넘버 베리어블로 등록하시고 반응량 같은 경우에는 각 브레이크 포인트별로 달라지는 사이즈나 줄간격, 자간 등을 예시처럼 등록하고 모드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게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브레이크 포인트는 각각 해상도별로 레이아웃이 달라지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웹과 모바일 화면이 있고 중간에 태블릿 사이즈가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떤 사이즈 단계에서 내가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그 사이즈 범위 안에 최적화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부서지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맵이 부서져서 레이아웃과 그런 크기 같은 게 바뀌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록하고 모드별로 관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의 예시 역시 이거는 폴라리스 디자인 시스템에서 가지고 온 건데 네, 제가 뭐 폴라리스에서 뭘 받은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데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오토 레이아웃 등의 간격 등은 각 탭을 보시면 베리어블을 적용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저랑 이야기만 하면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텍스트랑 오토 레이아웃 탭을 열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에 타이포그래피 창을 열어서 보면 폰트 패밀리는 여기,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고 폰트 하이트나 아니면은 스페이싱, 레터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커서 올려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 있죠? 이거 눌러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 그냥 임의로 하나 걸어볼까요? 여기? 오토 레이아웃 걸고 보면 이제 너비나 높이 값 같은 거는 열어보면 하단에 어플라이 베리어블, 좀 육각형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육각형 모양이 다 베리어블이에요. 그리고 간격,
마진값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커서 올렸을 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런 코너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도 이 베리어블 눌러서 보시면 커서 올려보시면 베리어블 버튼 있고 눌러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실습할 때 쓸 거니까 이 위치들 잘 알아두시면 좋고, 이제 이 배우신 내용이 날아가기 전에 한번 우리 진행해 볼까요? 넘버 베리어블 너비와 텍스트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라는 예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완성 예시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엔트 디자인 시스템 화면을 이제 모작한 것인데요. 여기서 웹 모바일로 한번 전환해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텍스트 사이즈도 잘 보시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사이즈에 넘버 베리어블 한번 적용해 보고 해상도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잘 보시면 완성 예제 눌러서 보면 너비 값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베리어블이 텍스트도 보시면 이 사이즈라는 부분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볼게요. 리치 컴포넌트라는 텍스트 선택하고 오른쪽에 타이포 사이즈 열어서 내려갑니다. 쭉 스크롤해서 베리어블 예제에서 그냥 불린 베리어블 예제라고 된 거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적용할게요. 폰트 사이즈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리고 전체 프레임 선택해서 너비값 어플라이 베리어블 1920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베리어블에서 보시면 해당 베리어블을 한번 볼게요. 아마도 명칭이 예제용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고, 불린 베리어블 예제에 보시면 1920, 390이라고 이렇게 넘버 베리어블이 등록되어 있고, 폰트 사이즈에 38 그리고 오른쪽엔 30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30이라는 걸 24로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등록을 했으면 이제 모드를 전환해봐야 테스트 결과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모드 예제용 컬렉션 모바일 한번 줄여보면 여기 너비값 줄어들었고 텍스트 레이어도 이렇게 24로 딱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 베리어블 지금 텍스트와 해상도에 적용해 봤어요. 해상도에 적용해 봤고, 그 다음으로 넘버 베리어블 적용처 셋 이펙트 투명도는 각 속성값 창을 열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의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림자 계층에 따라서 이제 뭔가 다르게 뎁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그림자의 넘버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모드별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것 중에 하나 가볍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를 지금 선택하셨을 때 이펙트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와 백그라운드 블러가 있죠. 그냥 블러에만 우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컬러든 백그라운드 블러든 여기 커서 대보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있어서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블러만 창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베리어블 창 열어서 그냥 아까 폰트 사이즈에 썼던 넘버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연결하고, 그리고 이거를 모드를 한번 전환해 볼게요. 모드를 어피어런스 모바일 이렇게 하면 지금 블러 처리 다르게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드별로 이렇게 블러도 다르게 줄 수 있습니다. 넘버 베리어블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해보진 못하지만 프로토타이핑에서 스텝 4 눌렀을 때 넘버 올라가는 거라던가 아니면 연산이 필요한 그런 예제에서는 넘버 베리어블도 함께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번에는 불린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아까 넘버 베리어블 할 때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웹에서 모바일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보시면 원래 있던 프레임들이 모바일 버전이 됐을 때 샥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이 프레임들의 눈이 자동으로 감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해당하는 섹션에 선택해서 한번 보면 불린 베리어블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래서 여기 프레임들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불린이 연결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불린 베리어블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UI의 특정 요소가 노출, 비노출 처리되어야 할 때, 그러니까 레이어 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해야 되는 요소, 또는 모드 전환 시에 컴포넌트 A, 트루 컴포넌트라고 하거든요. 불리는 데서는. 그래서 A 또는 B 컴포넌트,
false라는 컴포넌트가 노출되어야 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레이어가 노출, 비노출 처리되는 것은 보여드렸고 컴포넌트 A 또는 B가 노출되어야 하는 케이스는 아래의 예시와 같을 겁니다. 헤더가 웹 버전으로 보이거나 모바일 버전으로 보여야 할 때 여기에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린 베리어블 사용 케이스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컴포넌트 A 또는 B의 값을 노출해야 할 때 모드별로, 두 번째는 땡땡땡의 눈을 끄고 켤 때라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네,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의 눈을 끄고 켤 때 이 불린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사용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드별로 컴포넌트 A 또는 B의 값을 노출해야 할 때 대표적인 예시로 헤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헤더 부분에 이렇게 컴포넌트 세트, 베리언트죠. 베리언트로 묶어 놓고서 이 컴포넌트 헤더를 밸류를 true, false로 설정을 하고요. 이거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화면에 이렇게 반영한 다음 헤더 부분에 이렇게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을 해 놓으면 모드를 웹이나 모바일을 전환했을 때 웹 버전, 모바일 버전의 헤더를 이렇게 바꿔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베리어블 창을 열어서 보면 헤더 부분이 true,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컴포넌트 세트 안에서 웹 헤더 부분이 true, 그리고 모바일 헤더 부분이 fals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true 또는 false라는 컴포넌트를 내가 이 모드별로 토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스위칭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rue, false라는 컴포넌트로 하나의 세트로 묶은 다음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모드별로 어떤 거를 불러올 건지 토글을 true로 할 건지 false로 할 건지 설정해주면 그 모드별로 원하는 컴포넌트 불러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헤더가 제가 만약에 웹 모드에서 이 헤더를 false로 해놓는다면 웹 버전 해도 이렇게 모바일이 노출되겠죠. 그리고 다시 true로 설정하면 true 버전의 헤더가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불린 베리어블 첫 번째 사용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래 예시에서 그냥 바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에 true와 false라고 제가 미리 레이어명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프레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컴포넌트 메뉴 열어서 여기 화살표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컴포넌트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세트 하시면 베리언트로 묶여지죠.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 선택해서 값이 true, 그리고 모바일, false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에 컴포넌트 세트 두시고 하나를 Alt 드래그로 복사한 다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익숙하시면 드래그해서 파란 줄 생기 딱 놓고서 선택해서 백스페이스에서 지우셔도 되고요. 이게 난 불편하다 라고 하시면 그냥 컴포넌트 선택하고 컨트롤 C, 커맨드 C로 복사하시고 여기에 적용해 보세요. 프레임의 헤더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Paste to Replace 하시면 이렇게 헤더 컴포넌트로 갈아 끼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 열어서 예제용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불린 베리어블 예제에 헤더랑 위드스라는 값이, 넘버 베리어블 값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에는 불린 베리어블, 그리고 전체 프레임에는 위드스라는 넘버 베리어블 연결해 줄 거고요. 웹은 토글이 켜진 true, 모바일은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헤더 부분 컴포넌트, 반드시 컴포넌트여야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글 선택하시고 오른쪽 옆에 어플라이 베리어블 창 열어서 헤더라는 불린 베리어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칩 형태로 묶여져서 보입니다. 여기에 적용해 보세요. 전체 프레임 선택하신 다음에 너비 값 열어서 어플라이 베리어블, 위드스, 넘버 베리어블 연결합니다. 그리고 한번 모드 전환해 볼까요? 전체 일단 어피어런스에 있는 마이너스 눌러서 빼주시고 전체 프레임 선택한 상태에서 모드, 모바일, 웹 이렇게 한번 전환해 보시면 제가 미리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 놓은 거라서 이렇게 바로 레이아웃까지 바뀌는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파트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모드 전환할 때마다 이렇게 헤더가 바뀌고 있죠. 스위칭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드별로 true, false로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드 전환했을 때 원하는 컴포넌트 불러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불러오는 원리는 베리어블 탭에서 true, false로 설정한 게 이 컴포넌트랑 연결돼서 true 컴포넌트 불러올 건지 false 컴포넌트 불러올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위치에 이 컴포넌트를 값이 일치하는 것을 불러온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린 베리어블 첫 번째 케이스를 봤고요. 두 번째, 모드별로 레이어의 눈을 끄고 켤 때 불린 베리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반에 어떤 모바일 버전이 되었을 때 숨겨져야 되는 섹션이 있거나 모드 전환됐을 때 숨겨져야 되는 섹션이 있다면 이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레이어 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 불린 베리어블의 값이 true일 때는 레이어가 켜져 있고 false일 때는 레이어 눈이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린 프로퍼티랑 비슷하게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일단 이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하는 버튼은 등록된 불린 베리어블이 있을 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피어런스에 눈 우클릭입니다. 눈 우클릭하면 등록된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고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상에서는 뭐가 이렇게 표시되진 않고요. 여기 레이어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어피어런스에서 이렇게 불린 모양이 뜬다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컴포넌트 불린 베리어블 연결할 때는 상단의 컴포넌트 탭에서 연결했고 레이어의 눈을 끄고 켤 때는 레이어 선택하고 어피어런스 탭에 눈을 우클릭해서 연결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또한 예제로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반응형 웹을 작업할 때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떠야 되는데 모바일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뜨지 않아야 되는 그런 UI라고 한다면 이 불린 베리어블을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예시에서 바로 볼 텐데 지금 연습 예제를 보시면 모드를 웹에서 모바일로 전환했을 때 모바일에는 상단 헤더가 없고 웹에서는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 거고 웹 버전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있던 서치바 부분이 모바일 버전이 되었을 때는 다른 걸로 노출이 됩니다. 조금 더 심플한 버전의 검색바로 노출이 되는데 이것도 불린 베리어블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헤더 부분에는 어피어런스에 연결해서 레이어 눈을 꺼버렸고 그리고 여기 지금 검색바 부분은 true 또는 false 컴포넌트가 있는데 모바일 버전에서는 false 컴포넌트를 불러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냥 바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 요 검색바 부분 컴포넌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를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오른쪽 화면에서 우클릭 페이스트 투 리플레이스로 갈아 끼워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앞에서 했던 예시처럼 불린 베리어블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에어비앤비라는 컬렉션에 있는 걸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치를 연결할게요. 서치를 연결하면 지금 컬렉션에서 한번 보시면 베리어블 창을 열었을 때 에어비앤비라는 컬렉션을 보시면 헤더와 서치가 있고 웹에서는 true, 모바일에서는 false라고 되어 있죠. 모바일 버전이 되었을 때는 지금 검색 시작하기 요 false 버전의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연결이 될 겁니다. 제가 불린 베리어블 스위치를 연결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되셨다면 이제 헤더는 사라지게 해줄 거예요. 이 헤더 전체 선택하고 오른쪽에 어피어런스라는 부분에 눈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셔야 돼요. 어피어런스 눈에 우클릭하시고 에어비앤비 헤더를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 딱 됐죠? 보시면 서치에는 서치라는 불린 베리어블 그리고 헤더에는 헤더라는 불린 베리어블을 연결해줬고 전체 프레임 선택하고 너비 값에는 넘버 베리어블이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미리 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하실 때는 apply 베리어블 에어비앤비 컬렉션에 있는 width 값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되셨다면 이제 모드 한번 전환해 볼까요?
모드, 에어비앤비, 모바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바일 버전 됐을 때랑 웹 버전 됐을 때랑 헤더 숨김 처리, 서치바 변경 처리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바일, 웹 버전에 변환되었을 때 UI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근데 이 지금 이제 레이어 눈을 껐다 켜는 요 블린 베리어블 연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제로 눈을 꺼요. 끄면 연결 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실 때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블린 베리어블까지 바쁘게 달려와 봤는데 마지막 스트링 베리어블이라는 아이가 남았습니다. 이 스트링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서체, 굵기 같은 폰트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텍스트 컨텐츠 자체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별로 베리언트 값을 불러올 때 이 스트링을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1, 2, 3별로 컴포넌트 1, 2, 3을 원하는 걸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이것까지 쭉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텍스트 컨텐츠에 적용할 때는 상단의 텍스트 탭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죠. 그래서 제목만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 로컬 베리어블 창을 열어주시고 컬렉션을 하나 생성할게요. 그냥 스트링 이라고 등록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오더 컬렉션 해서 위로 올릴게요. 잘 보이도록 위쪽으로 올려주고 크리에이트 베리어블 스트링을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 콘텐츠라고 해주고 디자인과 프레임워크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 밸류라고 된 부분에 한국어 버전 이렇게 적어주시고 오른쪽에 플러스 모두 추가하셔서 영어 버전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여기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모양으로 뜰 거예요. apply 베리어블 그리고 텍스트에 베리어블 버튼 눌러서 디자인과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연결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트링이 연결되었다라는 표시가 뜨고요. 완성 예제를 선택하고 지금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이건 이전 베리어블에 남아있던 흔적 같은 거라서 마이너스 눌러서 리무브 처리하시고 apply 베리어블 모드 스트링 베리어블 우리가 방금 등록한 컬렉션 선택하신 다음에 en 이렇게 바꿔보시면 텍스트 내용 샥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국어 처리할 때 이렇게 스트링 베리어블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사용 케이스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스트링 베리어블도 하나하나 등록하려면 공수가 정말 많이 들 텐데 text to variables라는 플러그인 쓰시면 여기에 등록된 텍스트들 한 번에 내보내기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하시면 어느 컬렉션에 넣을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뜨고 스트링 베리어블에 제가 클릭하고 execute 하면 succeed 라는 알림이 뜨면서 여기 한번 얼마나 잘 등록이 된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리어블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텍스트들 다 등록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 아래 예제에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예제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플러그인인데 로컬라이즈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국어 처리하실 때 이제 이 기본적인 다국어를 등록해놓고 관리할 때 이런 플러그인을 활용하시면 이 피그마에서 내용을 뽑아내서 다국어 처리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리어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엑셀로 뽑아내거나 CSV로 뽑아내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하실 때 이 플러그인 중에 variables CSV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 내용을 그대로 엑셀 시트로 뽑아낼 수 있는 CSV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다음으로 이제 이 스트링 베리어블을 타이포그래피 속성에 적용할 때는 타이포그래피 속성 창을 열어서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스트링 베리어블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처는 폰트 패밀리와 폰트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thin, 뭐 light, regular 이런 것들을 텍스트로 적으면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넘버 베리어블로도 가능한데 일단 스트링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완성 예제를 보시면 이런 텍스트 같은 부분에 폰트를 연결해서 전환했을 때 다른 폰트로 바뀌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냥 제가 등록하고 한번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리어블 창 열고 스트링에 등록된 거 그냥 하나 사용해 볼까요? 그냥 폰트 패밀리 라고 적어주시고 하나는 폰트 웨이트 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첫 번째는 프리텐더드 라고 적어주시고 라이트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영문 버전이 됐을 때는 인터 라고 등록을 해주시고 볼드라고 해볼게요. 일단 요 폰트 패밀리는 좀 유의해서 써주시면 좋은 게, 폰트에 공백이 생기거나 오타가 생기면 오류가 나요. 연결 오류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등록을 하셨다면 창을 끕니다. 그리고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타이포그래피 폰트 창을 열어서 폰트 패밀리를 연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뜨죠. 그리고 볼드 부분 선택해서 apply variable light 이렇게 연결하시면 폰트 서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모드를 한번 전환해 볼게요. 여기서 전환하면 볼드로 바뀌었고 서체도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연결 끊어보면 인터라고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폰트 패밀리와 폰트 웨이트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스트링 베리어블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스트링 베리어블을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베리어블 모드별로 관리할 때 스트링을 원하는 베리어블을 모드별로 소환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소환술처럼. 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는 불린을 활용해서 불린 스위치가 온, 오프가 됐을 때마다, 트루, 폴스가 될 때마다 원하는 컴포넌트, 웹, 모바일 버전을 불러왔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중간에 태블릿 단계에 뭐 이런 헤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는 모드별로 조금 더 다양한 에셋이 노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스트링의 밸류, 그러니까 밸류라는 건 텍스트 컨텐츠 자체죠.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스트링에다가 제가 버튼이라고 적었다면 컴포넌트 밸류 자체에도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서 두 개를 일치시켜주고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하면 모드별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드별로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 이 친구들이 다 컴포넌트 세트로 묶여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이 아이들을 컴포넌트 세트로 묶고 컴포넌트 세트의 밸류를 스트링 베리어블과 일치시켜서 스트링 베리어블의 밸류라는 건 여기서 이 밸류 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 값을 일치시켜서 만약에 태블릿이면 태블릿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모드별로 원하는 컴포넌트를 소환하는 방법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조건은 이렇게 컴포넌트 세트로 묶어주고 이 컴포넌트 세트의 밸류들을 스트링 베리어블과 일치시켜준다. 그리고 스트링 베리어블에 소환하길 원하는 컴포넌트 명칭을 적어준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샘플에서 보시면 일단 웹, 모바일, 태블릿을 전환을 했을 때 그냥 헤더가 다 똑같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해서 웹에서는 웹 헤더가,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태블릿 헤더가,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헤더가 노출되게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스 자체를 컴포넌트 세트로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칭을 다 수정해 놨는데 이거 전체를 다 선택하고 컴바인 as 베리언트로 딱 이렇게 묶어주시고 각각의
값이 태블릿 모바일 웹으로 되어 있는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이 헤더를 하나를 선택 컨트롤 C, 커맨드 C로 복사하시고 여기 지금 헤더 부분에 paste to replace로 갈아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스트링 베리어블을 하나를 새로 등록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더보기 create collection 반응형 이라고 적어주시고 create variable 스트링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드를 3개를 추가해 주실 텐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 이상 요금제를 쓰셔야 모드가 4개까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는 경우에는 40개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이제 이 스트링 밸류라고 된 부분에 소환할 컴포넌트를 불러주는 거죠. 입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컴포넌트 밸류 부분도 똑같이 웹, 태블릿, 모바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모드명이랑 똑같이 통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컴포넌트를 그냥 이름을 적어서 소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다면 모바일 헤더 부분 선택하셔서 드롭다운 메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베리어블 버튼 보이시죠? 눌러서 반응형에 헤더라는 스트링 베리어블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값이 일치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값을 똑같이 적지 않으셨다면 여기 지금 취소선이 뜰 거예요. 취소선이 뜬다면 오타 나진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 뭔가 공백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기본 모드가 웹인데 해상도는 모바일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로컬 베리어블 창을 열어서 넘버 베리어블 하나를 등록을 해줄 텐데 넘버에 width라고 적어주시고 웹은 1440 태블릿은 786 그리고 모바일은 375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네 이렇게 미리 우리 태블릿이랑 웹 버전 맞춰놨던 거에 맞춰서 넘버 베리어블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가장 기본 값이 웹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하셨다면 프레임 선택하고 너비값 창 열어서 apply 베리어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등록한 반응형의 width 값을 딱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헤더 부분 이렇게 차지 않는 거는 딱 선택해서 오토 레이아웃 필 컨테이너 처리해주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셨다면 전체 선택하고 모드 한번 돌려볼까요? 모드 반응형 태블릿 헤더 바뀌었죠? 여기 지금 스트링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전체 프레임 또 선택하고 이번에는 모바일로 한번 가볼게요. 모바일 그럼 모바일 버전의 헤더가 불러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레이아웃 깨지는 거는요. 이게 제가 최소 최대 값이 아마 걸려 있는 거라서 여기 최소 최대 값을 조금 더 작은 단위로 수정하면 뭐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일단 반응형 할 때는 이 베리어블들을 골고루 활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넘버 베리어블, 스트링 베리어블, 그리고 불린 베리어블을 골고루 활용해서 해상도별로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UI도 컨트롤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컨트롤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뿐만 아니라 이제 최소 최대값 이런 데도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번 강의도 끝까지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퀴즈를 풀고 마무리를 또 할게요. 우리가 불린 베리어블, 스트링 베리어블, 넘버 베리어블, 컬러 베리어블 4가지를 배웠죠. 근데 이제 이 넘버 베리어블, 이 불린 베리어블은 2가지 사용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레이어의 눈을 끄고 켜거나 두 번째, 이 컴포넌트의 true 또는 땡땡 값을 불러올 때 사용했어요. 불린 베리어블 스위치에 연결해서 true 또는 땡땡 값을 연결해서 쓰도록 사용을 했었는데 이 값은 뭘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이번 수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토큰 네이밍과 구조화하는 파트에 대해서 업로드 진행하고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